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미래정책연구소장 이병선입니다. 유튜TV가 기획한 MZ세대 CEO에게 듣는다. 오늘은 팀윙크 김영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최근 이 핀테크 업체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업체죠. 팀윙크의 김영석 대표님이십니다. 김 대표님 이렇게 잠깐 먼저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시고 처음에 대기업으로 입사를 하셨어요. 네, LG전자, 그다음에 SK, 그리고 잠시 JTBC에도 몸담으셨고, 그리고 이제 2018년에 팀윙크를 창업해서 지금 4년 조금 안 됐네요. 네, 한 3년 넘었습니다. 네, 팀윙크를 운영을 해오고 계십니다. 자, 먼저 이 회사 그리고 또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이제 회사가 팀윙크, 지금 내놓으신 서비스가 알다라는 서비스. 여러분 뭐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서비스 직접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팀윙크, 알다, 어떤 회사이고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하게 먼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알다는 대출을 쉽게 알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대출을 쉽게 알다. 그래서 지금은 대출에 조금 더 포커스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저희가 혁신금융 서비스라는 대출 비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데이터의 1차 라이센스를 받은 사업자로서 고객님들의 자산을 관리해드리고 신용관리, 신용 올리기 등을 통해서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비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제 핀테크 중에서도 좀 대출에 굉장히 포커싱을 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전개를 하고 계시군요.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 성과라고 할까요? 다운로드 수라든가 이용자 수라든가 대체로 어떤 규모입니까? 지금 다운로드는 누적 110만을 돌파했고요. 저희가 최초로 이제 신용 올리기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습니다. 신용 올리기. 시장에 최초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올리고 중저 신용자들이 보다 나은 금융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 출시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사실은 많은 금융 서비스들, 금융 상품들을 다 추천해드리고 하려고 준비를 했었지만 조금 더 저희가 좀 집중을 해서 더 성과를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좀 대출 서비스에 좀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자세한 이야기 계속 들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회사명이 팀윙크. 이 어떤 뜻인가요? 뭐 이 윙크인가요? 처음에 윙크는 일단 윙크라는 게 서로 사람들 간의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풀어서 썼을 때는 We Make It Incredible의 약자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을 정말 놀랍게 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이런 뜻으로 윙크라는 회사를 출범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윙크를 검색하다 보니까 연예인이 많이 나오셨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마케팅도 해보고 그랬을 때 조금 더 회사 이름이 검색하기 쉽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같이 하는 크루들과 함께 팀워크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앞에 팀을 붙여서 팀윙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서비스명 알다, 알다는 금방 알겠는데 그 독특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서비스명을 생각할 때 저희가 이제 비슷한 군에 있는 서비스들을 쭉 봤을 때 다 영어로 네이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토스라든지, 뱅크 샐러드라든지 되게 좋은 서비스들이 이미 시장에 있었고 저희가 이제 후발주자로 저희는 좀 더 니치한 마켓을 타겟을 했었기 때문에 중저신용자 그리고 더 금융과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다가가자 그런 의미로 제가 뭐 중학교 때 뭐 한글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의 문맹 퇴치를 위한 그 공헌을 하신 분들에게 주는 상이 세종대왕상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한글 이름으로 좀 해야겠다. 근데 금융이 참 어렵고 불편하고 그리고 잘 모르겠고 그리고 금융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어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친근하고 쉬운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제 알다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의미는 알고 싶다. 금융을 알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알다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혜택을 받아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알다라고 그 서비스명에
이 서비스의 목적과 타겟까지가 이렇게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결국 이 중저 신용자들의 대출을 좀 더 쉽게 하는 것을 돕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나요? 최초 시작이 이제 신용을 관리해서 제도권 밖에 계신 고객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해서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돕자라는 뜻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사실 뭐 기존 금융권들도 중저 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 팀윙크에서는 그렇게 중저 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리스크를 줄여서 대출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대안 평가 모델이라고 해서 그 고객들의 금융 정보와 비금융 정보 중에 이 고객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리스크 평가, 금융회사에서 하는 리스크 평가는 이 사람의 생활 패턴 그리고 삶의 양식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갚고 부실하게 자기가 뭔가를 놔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실한 고객들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 데이터가 커버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95%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주기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모든 평가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대안 평가 모델은 통장 잔고라든지 아니면 이분의 생활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분석을 해서 지금 한 52가지 정도의 팩터들을 가지고 고객들을 세그먼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추후에 성실하게 이 어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잘 갚을 능력이 되시는 것들을 가점 정보로만 활용을 할 수 있게 평가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인 평가 툴이 있으시단 말씀이시죠? 그런 그 평가 시스템을 갖추려면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많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게 그 마이데이터, 아까 말씀하셨던 마이데이터 사업, 그걸로 가능해진 건가요? 그전에는 이제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이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고객의 계좌, 카드 정보, 그리고 각종 이제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의 정보들을 긁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가계부라든지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이 꽤 있었고, 그 다음에 신용관리라는 타겟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했었기 때문에 중저신용자 데이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모수 자체는 뭐 메가 서비스에 비해서는 조금 작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통계적으로 유효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모델링을 할 수 있었고요. 그게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뭐 소비자들, 가령 이용자들의 소비 행태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다른 회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건가요? 맞습니다. 그 고객의 동의하에 고객의 공인인증서, 그 당시 공인인증서죠. 지금은 공동인증서인데 이 인증서를 통해서 각 금융기관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이제 가공을 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로 보여드리는, 동의를 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그것을 가공을 했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마이데이터 라이센스가 생기면서 이제 정부에서 공인한 마이데이터 API를 통해서 이제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되면 고객들은 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저희한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해주실 거고요. 거기서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더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바로 이제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고도화된 그런 서비스가 가능해진 거죠.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렇죠? 법상으로는 올해 3월부터 이제 시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은행권이나 그 금융회사 그리고 전자금융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제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고객이 원하면 그 데이터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데이터 주권을 고객들한테 돌려주는 형태가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시행되는 시점이 8월 4일.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거는 8월 4일. 그래서 지금 그 1차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를 받은 은행, 카드, 그리고 빅테크, 핀테크 업체들이 8월 4일에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이제 다들 열심히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팀윙크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제까지도 계속 만들고. 굉장히 바쁘셨군요. 맞습니다. 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용자로서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데이터를 줄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그걸 고지할 의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있고요. 그래서 내 데이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데이터 영수증을 통해서 고객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계좌 거래를 하면 그 계좌의 거래 정보는 은행의 것이었거든요. 근데 마이데이터 시대가 되면 그 데이터의 주권, 즉 소유가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그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고 제가 그 데이터를 다른 사업자한테 넘겨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그러면 은행은 고객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실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정보를 그 다른 사업자,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인데요. 이미 이제 자산관리 서비스는 익숙한 서비스로 많이 인지가 되어 있어서 고객들이 그런 자신의 데이터를 한 군데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십니까? 다만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이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건지가 아마 더 관심을 가지실 거고 하반기 되면 그런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자, 이제 이용자가 알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자, 어떤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지금 대출 관련된 서비스들을 좀 포커스해서 부채 관리라든지 연체 방지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재무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뭐 고객의 여러 가지 계좌, 그 다음에 뭐 카드 소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고객의 연체가 되지 않게, 저도 연체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뭐 자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계좌가 많고 관리하는 것들을 자꾸 까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이분이 언제쯤 이자를 내고 언제쯤 정기 결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알람을 드리고 그분들이 괜히 연체를 해서 뭐 자금이 있는데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걸 모아가지고 한 번에 결제를 하게 한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추후에 필요한 뭐 대출이나 카드를 발급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저희가 보호해드리는 역할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혜택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지금 뭐 전 국민이 다 대출을 가지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이제 미션이 누구나 눈탱이 맞지 않는 금융 세상을 만들다. 원래는 뭐 차별 없는 금융 세상을 만들자였는데 좀 더 직관적이고 한 번에 와닿는 키워드를 뽑아 보니까 이제 눈탱이라는 사투리가 좀 있어서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고객들, 저도 대출을 받거나 뭐 아니면 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 10,000원짜리 커머스에서 뭔가 물건을 이런 컵을 살 때는 보면 최저가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금융상품은 그렇게 검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없습니다. 서로 비교하기 어렵다 이거죠? 상품들. 이제 많은 규제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이데이터 시대가 되면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 서비스보다 더 나은 조건의 서비스를 사업자들이 계속 연결을 해드릴 거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잉여 자금들을 계속 만들어서 나중엔 투자 여력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끔 경제적인 효익을 실질적으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보 유출이라든가 또 뭐 스팸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는 지금 이제 그 유럽의 GDPR이라는 개인정보 관리 지침에 준하는 보안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건 이미 금융권 수준의 보안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허가 요건의 그런 높은 진입 장벽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이제 통과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고객의 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일단은 개런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인증들을 다 받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더 안심하실 수 있게 만약에 서비스를 할 때 고객의 전화번호를 좀 마스킹을 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안심번호 등을 이용해서 내 번호가 유출되지 않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뭐 지금 경쟁 서비스들이 꽤 많죠. 지금 뭐 핀테크 분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팀잉크의 경쟁력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는 좀 빠른 팀이고요. 빠른? 예, 네. 빠르고, 그리고 저희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갔을 때 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트. 예, 쉽게 네. 말하면 레고 같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각 서비스들이 전부 다 모듈화되어 있어서 네. 레고 블럭을 쌓아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네. 저희는 지금 서비스가 되어 있고, 네. 저희가 물론 뭐 그 빅테크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긴 좀 어렵겠지만 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서비스들을 B2B 쪽에서 이제 네. 다른 좋은 플랫폼들이 저희 서비스 중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쓰실 수 있게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오픈 API 형태로 네. 많은 사업자들이 저희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할 거고요. 그게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트? 예. 그게 이제 각각의 이 서비스들이 모듈화되면서 예. 여기에 갖다 붙일 수 있고 예, 이렇게 결합시킬 수 있고 뭐 이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네. 어떤 사업자, 예를 들면 부동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네. 부동산 정보와 이 사람의 계좌 정보를 결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은 보험 정보는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전부 다 한 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를 가져다 쓰거나 자기들이 개발을 할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투자를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서비스를 가져다가 쓰시면 빠르게 테스트를 하고 거기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예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BC카드 서비스에 저희 자산관리 모듈을 붙여드렸고요. 네. 예, 그리고 CJ1 그리고 최근에 삼성증권에 대출 비교 서비스들을 런칭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보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출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모듈화돼서 이렇게 붙이고 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집중하는 것은 대출 쪽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대출이라는 건 수단이고 결국에는 내가 자금을 활용해서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고객이나 사용자분들이 그런 좀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이고 시작이 대출이고 이 대출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빠르게 서비스를 확장을 시켜서 금융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알다 서비스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그 알다 AI라는 탭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AI로 추천하고 뭐 이런 알고리즘도 있나 보죠?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요. 상품 추천에 대한 알고리즘 로직이 있습니다. 상품 추천. 근데 지금 그거는 좀 개편 중에 있어서 AI라는 표현도 사실은 좀 친근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홈으로 바꿀 거고요. 그래서 이 홈에 고객들이 들어오시면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고 저희 뭐 뒷단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속 뭔가 알고리즘 돌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고객이 지금 필요한 어떤 액션들을 하셔야 금융생활에 개선이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 가이드대로 움직이시면 신용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상품 선택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기능들. 지금 뭐 회사 창업하고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순항하고 있으신 건가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을 붙이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뒷단에 이제 그 백 인프라를 갖추는데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결과로 30개 넘는 금융회사가 제휴가 되어 있고요. 30개가 넘는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비스들이 이제 마이데이터 출시에 맞춰서 이제 서비스가 준비가 되고 뭐 지난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BM을 좀 가동을 시켜서 뭐 지난달에는 뭐 성장률 한 25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뭐 수익보다는 저희도 이제 계속 고객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저희도 이 볼륨을 키우는 그러니까 회사의 그 서비스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계속 열심히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